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D램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이라는 천문학적인 물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달 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 6조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두 기업의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을 장악한 K반도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관련 내용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톡톡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인공지능, 특히 오픈 AI를 둘러싼 정말 어마어마한 움직임에 대한 겁니다. 네. 오픈 AI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게 매달 무려 90만 장 규모의 HBM용 D램 웨이퍼를 요청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네, 그 숫자 정말 엄청나죠.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이 요청이 그냥 단순한 부품 구매, 이걸 넘어서서 반도체 시장, 특히 D램 생태계 전체를 지금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파장의 진짜 의미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월 90만 장, 이 숫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랄까 엄청난 충격파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많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AI 기술혁명이 도대체 얼마나 막대한 하드웨어 자원을 집어삼키고 있는가, 이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최신 시장 분석 보고서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들, 또 여러 뉴스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시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 거대한 수요 그리고 파트너십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사 예를 들면 기술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전략 같은 것과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봐서 오픈 AI의 월 90만 장 HBM D램 수요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죠. 최근에 삼성하고 파트너십 발표하면서 이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돼서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월 90만 장이라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업계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물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규모죠. 오픈 AI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배경에는 역시 그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것의 운영과 또 고도화가 있습니다. LLM 운용? 네. 이런 모델들은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메모리로는 사실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초고대적 폭이 필수적인데 바로 그래서 HBM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거기다가 오픈 AI가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려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스타게이트. 이게 뭐냐면 차세대 슈퍼컴퓨터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건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이 HBM 수요는 앞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까지 생각하면 어쩌면 90만 장이라는 숫자도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죠. 이 엄청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이 그냥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나섰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까지 무려 4개 관계사가 오픈 AI와 포괄적인 협력 의향서, LOI라고 하죠. 이걸 체결했어요. 네, LOI 체결. 이재용 회장하고 샘 올트먼 CEO가 직접 만나서 논의할 정도의 그런 사안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HBM 공급 계약, 이걸 넘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각 회사의 역할을 좀 뜯어보면 그 그림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되나요? 우선 삼성전자는 당연히 핵심이죠. HBM의 안정적인 대량 공급, 이걸 책임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메모리 생산 능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능력, 그리고 또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 이걸 모두 갖춘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아하. 이게 오픈 AI 입장에서는 HBM뿐만 아니라 앞으로 AI 칩 개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확실히 삼성전자 혼자서도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삼성 SDS나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특히 물산하고 중공업은 조금 의외인데요. 네, 그 부분이 또 흥미롭죠.
삼성 SDS는 오픈 AI의 그 스타게이트 AI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운영에 아주 깊숙이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설계부터 시작해서 구축, 운영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설계, 구축, 운영. 네. 이미 데이터 센터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업들이 오픈 AI 모델을 자기네 시스템에 도입하려고 할 때 필요한 컨설팅이라든지 구축, 운영 지원 이런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오픈 AI의 최 GPT 엔터프라이즈 리셀러가 됐다는 점. 이게 국내 B2B AI 시장에서 삼성 SDS의 입지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와, 데이터 센터 설계, 구축, 운영에다가 기업용 AI 서비스까지. SDS의 역할이 정말 상당하군요. 그럼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은 뭘 하는 거죠? 이 두 회사는 정말 흥미로운 분야에 뛰어듭니다. 바로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로팅 데이터 센터요? 바다에 띄우는 건가요? 맞습니다. 해상 부유식 데이터 센터. 이걸 공동 개발하는 겁니다. 육지는 사실 부지 확보도 어렵고 또 냉각시키는데 엄청난 전력이 들잖아요. 그렇죠. 열이 많이 나니까. 네. 근데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 공간 제약도 훨씬 적고 또 바닷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하니까 에너지 효율을 확 높여서 비용도 줄이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아직은 뭐 기술적인 과제가 많긴 하지만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해양 플랜트 설계나 건조 기술력 이걸 활용해서 미래의 데이터 센터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뭐 부요식 발전 설비나 관제 센터 개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니. 진짜 미래 기술이 성큼 다가온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수요, 월 90만 장이면 삼성이 이걸 혼자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HBM 시장의 또 다른 강자인 SK 하이닉스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발표에서도 같이 언급된 걸로 아는데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HBM, 특히 HBM3랑 HBM3E 시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오픈 AI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단일 공급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네, 이번 파트너십 발표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양사의 첨단 메모리 증설 계획이 함께 언급된 것은 결국 이 90만 장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두 회사가 나누어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시사하는 겁니다. 사실상 뭐 오픈 AI의 AI 제국 건설에 두 한국 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엄청난 수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말씀하신 대로 AI 혁명이 하드웨어를 그야말로 집어삼키고 있다면 D램 시장은 정말 지각 변동을 겪고 있겠군요. 네, 그렇죠. 최근에 D램 재고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평균 3.3주분에 불과하고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주분까지 떨어졌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재고 감소.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결국 반도체 기업들이 돈이 되는 HBM 생산에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생산 역량을 전부 그쪽으로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HBM으로 라인을 돌리는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HBM을 만들려면 기존의 범용 D램,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DR4, DDR5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생산 라인을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HBM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범용 D램 생산량은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 수요는 그대로거나 AI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게 가격이 뜰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결과가 실제 가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PC용 범용 D램인 DDR4 8GB 제품 가격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얼마나 올랐나요? 지난 9월 평균 가격이 6.3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무려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6년 8개월 만에요.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불과 반년 전 올해 3월 가격이 1.35달러였다는 점이에요. 네. 1.35달러요? 네, 6개월 만에 가격이 4.6배나 폭등한 겁니다. 와, 4.6배. 정말 믿기 어려운 상승률인데요. 최신 규격인 DDR5 가격도 당연히 많이 올랐겠죠. 네, DDR5 가격도 급등했고요.
심지어 저장 장치인 낸드 플래시 가격마저도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낸드까지요? 아니 근데 심지어는 구형인 DDR4가 신형 DDR5보다 더 비싸지는 그런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DDR4는 이제 단종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됐었는데 기업들이 워낙 비싼 DDR5 대신에 좀 가성비 좋은 DDR4 재고를 미리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폭증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는 그 DDR4마저도 HBM 생산 전환 때문에 공급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한때는 DDR5 가격을 넘어서기도 했던 거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드디어 7년 만에 돌아온 D램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슈퍼사이클이라 정말 시장 분위기가 엄청 뜨겁군요. 이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되나요? 일단 시장 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 전망을 보면요. 당장 올해 4분기에도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해서 3%에서 8%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또 오른다. 네,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이나 내년 초 신학기 수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HBM 자체의 가격 동향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HBM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인데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HBM이 워낙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죠. 다고 해도 가격은 좀 안정되거나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범용 D램은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HBM은 경쟁 심화로 인해서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되거나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약간은 상반된 흐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시장 전체의 슈퍼사이클 분위기 속에서도 제품별로는 약간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주식시장은 이미 엄청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식을 6조 원 넘게 사들였다면서요? 네, 6조 원 이상 순매수했죠. 주가도 정말 엄청나게 올랐고요. 맞습니다. 9월 한 달만 봐도 삼성전자가 20% 이상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거의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아주 집중적인 순매수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죠. 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도정도 정말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0만 원, SK하이닉스는 무려 46만 원까지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46만 원이요? 와. 네, 국내 증권사인 신한투자증권도 삼성전자 11만 5천 원, 또 IM증권은 삼성전자 10만 6천 원, SK하이닉스 42만 원, 이런 식으로 아주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폭이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HBM 시장에서 이 두 한국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D램 슈퍼사이클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의 현재 그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막강한 생산 능력과 종합 반도체 역량, 이게 동시에 부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세대 HBM인 HBM4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요. 네, HBM4는 기술 난이도가 더 높아서요. 공급이 더욱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될 거다. 이런 기대가 크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나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JP모건 보고서에서는 2026년쯤에는 HBM3E가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급 과잉이요? 네, 생산 능력이 너무 빨리 늘어나면 결국 수요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또 IM증권 분석처럼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 회사의 경쟁 구도나 주가 향방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HBM4 경쟁 구도? 네. 만약 삼성전자가 HBM4에서 기술 격차를 확 좁히거나 심지어 역전한다면 현재 SK 하이닉스가 누리고 있는 그 프리미엄이 좀 희석될 수도 있겠죠. 또한 HBM 시장 경쟁이 계속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가격 하락이나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현재는 면제 상태인데 반도체 관세가 만약에 부활할 경우 이게 IP기기 가격 상승을 유발해서 최종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거시경제 변동성이라든지 미중 기술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고요. 확실히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정말 많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 복잡하고도 거대한 이야기들, 오픈 AI의 엄청난 수요부터 삼성그룹과의 파트너십, 디램 슈퍼사이클, 시장의 뜨거운 반응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등장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물리적 인프라. 네, 월 90만 장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 단적인 증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 병목 지점, 그 지점에 바로 HBM 같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그 편리한 AI 서비스의 뒷면에는 이처럼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하드웨어 투자와 생산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거대한 백엔드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AI 기술 발전의 속도나 방향성, 또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더 나아가서는 기술주 투자 전략까지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요. 이건 단순히 반도체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 SDS의 역할에서 보셨듯이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운영 방식의 혁신, 예를 들면 플로팅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시도들을 포함해서요. 네. 그리고 기업들의 AI 도입 전략 변화, 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나 관세 문제 같은 국제 정치 경제적인 이슈와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갑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를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 규제 완화를 좀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것도 결국은 AI 기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해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은 오픈 AI의 정말 역사적인 HBM 디램 수요 발표와 삼성과의 그룹 차원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이것이 촉발한 디램 슈퍼사이클과 시장의 뜨거운 반응, 또 잠재적인 변수들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AI가 정말 모든 산업의 지형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현재 우리가 HBM 공급 부족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냉각 문제, 전력 소모 문제처럼 AI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명확한 병목 현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제약들 외에 아직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거나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 AI 발전에 있어서 또 다른 결정적인 재앙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의존성이나 잠재적 위험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숨겨진 의존성이나 잠재적 위험. 네. 예를 들자면 특정 희귀 광물 자원에 대한 예상치 못한 의존성이 심화된다든지 아니면 AI 모델 학습에 꼭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든지 혹은 AI 기술 자체가 가지는 윤리적인 문제가 더 심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AI가 가져올 미래를 더욱 입체적으로 조망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년 만에 돌아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픈 AI와의 전방위적 파트너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을 장악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월 90만 장이라는 천문학적인 디램 물량 요청은 단기적인 공급 계약을 넘어 양사의 공격적인 생산 능력 증설 투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거대한 AI의 파도 위에서 K반도체는 과연 어디까지 항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